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체 투자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 투자가 뭐냐라고 하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경제에서는 대체 투자의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원장이신 정삼영 원장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 전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시켰죠. 25bp 네. 올려서 이제 1%, 이제 제로 금리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된 결국 인플레를 대비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인플레 대비해서는 대체 투자가 꼭 필수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와 대체 투자의 차이점, 장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점이라기보다 좀 다르죠. 네. 다른 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체 투자가 전통적으로 주식 채권하고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다. 낮다 하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 또 보통 투자 상품이나 전략을 구분할 때 수익성하고 변동성을 보는데 네. 수익성, 변동성 측면에서도 대체 투자가 여러 자산군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도 있고 헤지 펀드도 있고 사모 펀드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각각 특이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산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금 금리 인상이 됐는데요. 예. 이제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볼 때 인플레이션이 지금 막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3.2% 넘었다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난 그렇죠. 10월. 예. 인플레이션에서 촉발된 이런 금리 인상 이런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해칭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네. 대체 투자 다는 아니지만요. 특히 커머더티, 상품 선물, 원자재 그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 시기에 해칭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소액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기는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의치가 않지만 기관이나 연기금들은 이런 시기에는 대체 투자로 투자 확대를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 투자라고 하면 설명을 해주셨지만 부동산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인프라 쪽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수단이 될 것 같은데 사실 ESG가 최대 화두 아닙니까? 그래서 ESG 투자도 대체 투자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ESG부터 개념을 짚고 갈게요. 어떻게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ESG 어떻게 보면요.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네. ESG는 인류의 역사하고 거의 같이 시작이 됐다고 해도 그 개념 자체는 ESG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따져놓고 보면은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야 된다. 또 기업 지배 구조를 생각해야 된다. 네. 개인이나 가게나 정부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볼 때 우리 후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네.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는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다 하는 개념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속도로, 어디서부터, 제가 그게 궁금해요. 어떤 코스트를 예. 가지고 최근에 지금 이제 계속 급격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ESG의 컨셉과 개념은 어떻게 올라가다 보면은 1990년도에 MSCI 있잖아요. MSCI가 예, 예. 처음으로 ESG를 도입한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투자 가능한 인덱스, 인베스터블 인덱스를 1990년에 만들어서 네.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그때 예. 이제 MSCI 인덱스에 들어가려면 그 ESG 인덱스에 들어가려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 젠더 비율도 중요하고 사회이사 비율도 중요하고 네.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기업들만 모아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유엔의 PRI 예를 들어서 사회 책임 기업 예. 가입하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고 있는 거는 2006년에 나온 거고 또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또 많이 듣죠. 네. 그렇죠. 파리 예, 기후 예. 협약은 2015년에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은. 예.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ESG 한 단어로 세 가지를 묶은 네. 이 컨셉은 블랙락이라고 세계 최대 최대의 자산운용사 예. 거기 이제 그 창업자 레리 네. 핑크라는 분이 처음에 묶었습니다. 한 4년 전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예, 묶어가지고 야 이거 한번 조합을 해보자. 그 이니셜만 따가지고 그래서 네. ESG로 만들어가지고 블랙락은 ESG를 추구하겠다 네.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그 종합적인 컨셉을 보면은 재무적 데이터만 지금까지 강조를 해왔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재무적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네. 비재무적인 정성적인 요인들을 같이 우리가 기업을 평가하거나 사업을 평가할 때 고려를 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그런 기업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ESG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에서 이제 모 그룹이 ESG에 적극 투자해라라고 이제 경영자 총수까지도 얘기합니다. 또 뭐 일부 펀드나 기관에서는 ESG 이제 투자 안 하면 우리도 너희 투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ESG를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지적하신 게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 ESG 장이 섰다. 네. 지금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뭐 그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뭐냐 했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ESG 두 그렇죠. 가지가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덮고 있는 화두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ESG 옷을 입으면 네. 전부 그러니까 ETF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운용 경영도 마찬가지고 ESG 문패를 달아 놓으면은 네. 이제 뭔가가 될 것처럼 그래서 무늬만 ESG인 그러니까요. 전략과 상품과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이 어떻게 보면 뭐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조장하는 하나의 위험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탑다운 방식도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네. 생각해 봐야 된다. 정부가 뭐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ESG의 그 규모나 ESG를 결합한 펀드나 그 투자 규모가 미국이 유럽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유럽은 굉장히 역사도 깊고 그렇죠. 오래 전부터 예. ESG를 추구를 했는데 미국은 특히 트럼프 정부 때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네. ESG보다는 기업 경영 이익이 먼저다. 네. ESG는 코스트다 하는 그랬죠. 개념이었고 예. 근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ESG를 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4 트릴리언 달러 뭐 이렇게 투입을 하고 지금 ESG에 부합한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린 뉴 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뭔가 큰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연기금들을 예. 먼저 이제 통해 가지고 ESG 지침을 주고 ESG를 도입해서 너희가 연기금들이 운용사, 증권사, 자문사한테 돈을 나눠줄 때 ESG를 도입해 가지고 ESG에 입각한 그런 전략들을 먼저 우선 대상으로 취해라 하니까 연기금들이 이렇게 나서고 연기금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ESG 스트럭처 책임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 뭐 그 밖에 공제회, 중소형 연기금들도 다 ESG를 그렇게 하고 앞세우고 있죠. 있으니까 예, 예. 지금 업계에서는 이거 안 하면 우리 돈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요. ESG 위원회도 급조하고 ESG 위원회 뭐 굉장히 좋은 방향이에요. 방향으로 네. 보면은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네. 이게 진짜 내용이 담겨 있는 ESG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취지하고 맞는 방향이냐 네. 거기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ESG를 하려고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기업이 예를 들어 포스코가 ESG를 얼마나 잘하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하고 네. 하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3대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국내에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원이라고 있고요. 네. KSG. 그다음에 서스텐 베스트라고 있고 또 하나가 대신경제연구소에서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살펴본 결과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등등에서 아직은 상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3대 평가 기관이 평가한 A라는 기업의 점수가 제각각이에요. 아.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전자 신용평가 채권의 신용평가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신용평가 기관 세 군데가 했으면 비슷비슷해야 돼요.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가 네. 평균을 내던지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A 등급을 주는데 여기서는 C 등급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기준도 모호하고 예.
그거를 공개를 좀 해달라 했는데 아직은 공개하기가 좀 꺼려진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내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기업이. 국민연금도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여러 하고 가지 있죠. 이유, 예, 여러 예.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ESG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신뢰성이에요. 모두가 여러 단체, 여러 이익 집단이 신뢰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점수 스코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예.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삐걱거리고 난립하게 되고 지금 국내에서 한 600여 개의 평가 기관이 지금 막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한경도 조만간 시작을 할지 아니면 벌써 그렇죠.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언론사도 다 등장하고 있고 우리도 뭐 다 ESG 하겠다 평가하겠다 그래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나중에는 상까지 줘요. 이제 대상이 어디고 그렇게 하고 동상이 있습니다. 예. 왜 필요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사례들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ESG가 어떻게 보면은 산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끌고 있는 예를 들어서 ETF, ESG ETF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컨텐츠가 좋아가지고 ESG 취합 거기에 맞아가지고 수익이 좋은 게 아니라 ESG 문패가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 수요가 몰려가지고 네. 디맨드가 몰리니까 가격이 그냥 상승하는 그런 이런 거는 문제는 좋습니다. 지금 수익성도 올라가고 뭐 그러는데 오래가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말을 너무 오래 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짜 원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가졌던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도 어디는 A, 어디는 C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작 그 ESG에 대한 평가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야, 우리가 너 평가한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평가하는데 뭘 평가합니까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경련에서 네. 최근 들어가지고 전국경제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꽤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KESG다 해가지고 그래. 글로벌 예, 예. ESG 지침이나 규정하고 조금 또 다르게 우리 같은 경우는 금융위가 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하고 있고 산자부가 하고 있고 환경부가 하고 있고 부처도 여러 개의 부처에서 ESG를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맞아요.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 해가지고 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기업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금은. 특정 일부 대기업들 여력이 되는 대기업들은 좋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 예. 해오고 있다 해가지고 예. 법인세 많이 내고 있는 대기업들은 뭐 큰 불만 표현을 안 하고 네. 우리가 앞서가겠다 하는데 대부분의 95% 이상의 맞습니다. 중소형 기업들은 ESG는 그동안 코스트였고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잘못해 온 게 없는데 네.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갑자기 이게 규제가 높아지고 공시를 많이 하라고 그러고 예. 이제 그러는 거니까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팁은 네. 그런 기업 중견 기업들이 가져야 될 팁은 지금 현재 여기 부화내동해가지고 이 흐름에서 새로운 ESG만을 위한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신규 확장을 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대신 지금까지 해오던 경영, 전략 그런 비즈니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ESG의 여러 가지 요소들하고 부합되지 않는 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동안은 간과했더라도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작업,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제하거나 축소시키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 대신 좀 신중하게, 네. 확고하게 전 세계의 ESG 흐름이 어떻고 앞으로 향후 타임테이블이 국내는 어떻고 해외는 어떻고 이 흐름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네. 이거를 좀 공부하고 학습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지금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걸 그러기에는 연착륙하기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ESG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ESG 투자 상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뭐 대체육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계속 나왔던 뭐 탄소 배출권이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종류들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을 어떤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크게 나누면요. ESG 투자 상품을 전통적인 투자 상품의 전략 자산군에 ESG가 입혀져 있는 상품이 있고 그 밖에
대체 상품, 대체 전략에 입혀져.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주로 전통 투자 상품에 ESG 옷을 입힌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에 주식 ETF, 그린 반드라고 해가지고 녹색 채권들이 많이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에서 ESG가 보다 활발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ESG를 입혀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겠다 하면은 오히려 좀 수월해지고 코스트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활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 주목받고 있는 게 그러면은 대체 투자 시장에서도 부동산도 에코 빌딩이라고 우리나라도 인증해주는 기관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사모펀드도 자기네들이 펀드를 모집하고 이제 딜 소싱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ESG에 입각한 전략을 세우겠다.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겠다. 바이아웃을 하건 뭘 하건 그런 전략들도 있고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도로를 놓거나 뭐 터널을 뚫거나 할 때 환경적인 문제, 생태계적인 문제들을 고려하겠다 하는 인프라 투자도 있고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전통 투자 공모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과 채권은 공시된 재무적인 자료가 있고 또 새로 추가 자료를 공시하라고 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그나마 그나마 뭔가 데이터 근거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쪽은 공시되는 게 사모 시장에서는 공시되는 게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쪽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체 투자 ESG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지금 굉장히 큰 화두이면서 학계도 마찬가지고 업계도 마찬가지이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 대체 투자 시장은 커스터마이즈 하나하나 개별적인 그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도 발품을 팔아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실사를 해가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아닌가. 그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이면서도 기회 요인입니다. 대체 투자 시장은 좀 더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정사명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